1월 2주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원 예전 연합회에 부회장 하셨던 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요. 저랑 같은 지인이에요.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우리 학원 오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너무 자세가 올바르고 밝다. 그리고 학원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려서 봤거든요. 못된 애들이나 좀 예의 없는 애들은 다 중간에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학부모님 오셔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냐 결과에 대한 확답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도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줬죠. 저희가 똑같이 가르치는데 그 받아들이는 인재 그 결과에 의해서 달라질 거잖아요.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마다 다 틀린데. 그분 그렇게 딱 얘기 듣더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는 게 맞죠. 증시 등 자산 시장이요 급등에 비투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10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비은행 대출까지 합하면 대출은 이미 1682조 원까지 올랐고요. 가계부채 중심에는요 20, 30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30대 이하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최근 1년 새 200.3%에서 221.1%로 치솟아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20, 30대가 금융노예가 된 거죠. 특히 30대가요. 고용지표는요 재앙 수준이고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62만 8천 명 감소해 11월 27만 3천 명 대비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요 110만 8천 명, 그러니까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2020년 연간 실업률은요 4%로 뛰었고요. 이어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어 대출을 연맹하는 기업 등이 늘면서 기업 대출 역시 이제 107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한은은 늘어난 빚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간 가운데 갑자기 버블이 꺼지는 강한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이 6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공급 차질 등 돌발 충격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모래성처럼 부서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부터 부서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평균 금리는요, 지난해 8월 이후 오르기 시작했고요. 한은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는 이때부터 올랐기 때문이죠. 점점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신용대출 금리도 반등했고요.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8월 기준 2.75%에서 11월 기준 3.14%로 0.39포인트 상승시켰습니다. 신한은행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요. 지난해 11월 말 1.93%에서 12월 3일 1.95%까지 상승시켰고요. 한은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68.9%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금 가운데 70% 정도는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구리로 찬물에 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은 저희가 뭐 데워지는지 모르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끓는 물에 갑자기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살려고 바둥거리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찬물에 서서히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것 같은데 금리는 조금씩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끌 비트 과열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중단에 나섰습니다. 뭐 증권사부터 이제 들어가네요. 삼성증권은요 13일부터 신용대출을 중단했고요. 대신증권도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를 다 소진해 오는 18일부터 대출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증권사 신용대출이 무서운 것은요 반대매매 때문이죠. 반대매매라는 단어가 이 신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반대매매가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고요. 기간 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바로 다음날 주식을 팔아 대출을 임의로 상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알아서 그냥 다 상환해 버리는 거예요. 팔아서. 근데 보통 증권사 신용대출은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5일 기관 투자자는 이날 1조 4,147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536억 원을 순매도해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이날 개인이 2조 1,139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피 하락에 방어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계속 메꾸고 있죠. 엄격한 대출 요건 탓에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폐업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출한 상태에서 폐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바로 원금 회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업도 못하는 상황이죠. 은행권도 오늘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펀드 판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고요.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은 폐업할 경우 금융권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한 번에 이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보가 은행에 대출자의 폐업 사실을 알려주고 은행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 즉각 대출 해소에 나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빚만 쌓이는 거죠. 신한은행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5천만 원씩 각각 줄였습니다. 고소득, 고신용자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금융당국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들어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일주일 만에 778억 원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도 요거 신청했고요. 8,000원 벌었습니다. 8,000원 얻었네요. 포인트로. 같은 기간 비슷한 서비스인 휴면 예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확인하셔갖고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시키십시오. 크리스틴 리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자급 세탁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요, 15일 비트코인 붕괴의 날로 예언했고요. 비트코인 상승세는 투기적인 상승이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알렸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면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 생각하면 잃을 것도 생각하셔야죠.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요, 인구 증가를 위한 현금 지원을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죠. 제천시는요, 셋째 한 출산 때 주택 대출 상환 전국 최고액이에요. 약 5천만 원 은행 빚을 상환시켜준답니다. 창원은요,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서 만약에 셋째를 낳으면요, 전액 탕감이에요. 1억 원 정도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들이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재개발 지역 가운데 동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관악구, 종로구, 강북구 해갖고 총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근데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요. 특히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요, 실거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 많아 주거지역보다 허가 기준이 더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미국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안은요, 오는 2월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2080조 원이에요. 2080조. 코로나19 진단과 백신 보급 확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증시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 넘어섰고요. 일부 전문가들은요, 3월 초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500만 명 이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요, 감염률이 33%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최대 보건기관인
클라리트가 이제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자가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14일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심야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죠.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으로 하는 전술 무기가 또다시 등장했고요. 남한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 중 하나인 북한반 이스칸데르를 개량한 듯한 신형 전술 무기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야, 남원이 다 북한 사거리 안에 들죠. 북한이 만약에 신형 미사일 한 발만 강남에 떨기면 부동산 부동산 폭등은 금방 잡습니다. 부동산 값 그냥 다 하락이죠, 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미사일 쏘는 게. 이번 열병식은요, 대남 압박에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무슨 평화입니까? 무력으로 지켜야죠. 저출산 여파로 줄줄이 폐교 및 문 닫은 초중고 학교가 3,834곳이며 대부분 수도권 밖입니다. 2023 학년도부터 향후 5년간 초등학교 입학 인원은 해마다 감소해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고요. 10의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1학년부터 6학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1,488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서 6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교가 1,488개네요.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아요. 231곳. 그리고 가장 적게는 경기가 119곳이에요. 지난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요. 전국에 115곳이에요. 선생이 더 많네요. 그러면 전남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적게는 제주 1곳입니다. 결국 뭐냐?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 전라도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인구 절벽이 왔죠. 문제는 2년 뒤에요. 2026년 3월엔 29만 5천여 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전망인데요. 현재보다 약 13만 명 줄어들 셈이 됩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인 79.4%를 기록했습니다. 고3 학생 수가 전년보다 약 7만 명 감소하면서 대입 경쟁률이 낮아짐에 따라 지망대학에 진학하기 수월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은 4년제는 4년제도 아니죠. 뭐 다 인구의 80%가 대학을 나오는 나라인데요. 뭐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 80여 명이 당국에 적발됐어요. 원래 이런 데 취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 쓰려고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동 성범죄 관련돼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떼야지만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업체에서는 다 불법으로 했네요. 보니까 80명 중 가장 많은 곳이 이제 27명. 수영장, 체육시장, 체육도장이 가장 많대요. 학원 등 사교육시설은 14명, 17.5%, 공원 등 청소년 활동시설은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 성범죄 범죄 경력증 안 띄고 고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데는 문 닫게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